지어진 공공시설이 많지만 이용자가 줄면서 시설마다 적자 투성입니다. 일부 시설은 적자 상황에서도 추가 예산을 들여 확충까지 하고 있어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 설립하기 전부터 타당성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필요하지도 않는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만성 적자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설립한 어린이 보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가 기로에 섰습니다. 시는 연간 100억 원씩 5년 동안 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의회가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우 가격이 수년째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 마리수는 적정 기준을 넘어서 속값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농업보호 의지를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곡성농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은 생존 자체를 위해 유지해야 될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 공동체가 보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쌀 과잉 생산량의 선제적 시장 격리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며 최근 대선 선대위 산하의 농어민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여권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수 각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주 전 의원이 천정배 전 의원 등과 함께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데 이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오늘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인화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고민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생각을 굳혔다며 입당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자는 줄어들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막대한 세금만 축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번 어마어마한 시비와 군비를 들여 지어지는 공공시설. 하지만 저조한 이용률에다 억대 적자까지 기록하면서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여수 MBC는 공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흥군민의 건강을 위해 지어진 4,000제곱미터 규모의 파령체육관. 지난 2004년 107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300m 떨어진 고흥 박지성 공설운동장. 2020년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건립 초창기보다 50% 이상 이용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에서는 지난해 국비 3억 원과 군비 7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에 나섰습니다. 박지성 공설운동장은 국민들의 공설운동장이면서 국민들의 체육공원입니다. 국민들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2020년이 넘은 시설을 작년에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여수 망마 경기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0년 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이용 인원도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공공시설 대부분이 만성 적자와 저조한 이용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건립비 100억 원 이상이었던 전남 공공시설 39곳을 확인해 봤더니 90%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공시설들의 건립비는 8,900억 원에 이릅니다. 더 심각한 건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144억 원이었던 적자는 2020년 280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의 이용자 수까지 줄어들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도 금전적 수익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비용 대비 높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년 공공시설물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라남도는 올해 또 국비 506억 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용자들이 좀 많이 줄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래도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성을 내세워 매년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는 공공시설. 공공성을 이유로 매년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앞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이용객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현 주소를 보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부터 타당성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견제 기구가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들. 처음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시설만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립 과정에서 투자 심사를 거쳤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사 자체를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공시설은 시장이나 군수가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되는 구조입니다. 이 중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도시계획위원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위원은 위원을 선정하는 것부터 각 시군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다음 위원회 구성에서 빠지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일시와 장소, 안건과 내용, 심의 결과 등의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려 해도 정보공개 청구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처리 시한은 열흘이라는 통상적인 정보공개 처리 기간과 달리 30일에서 3개월로 규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도 볼 수가 없나요? 공개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이제 심사를 공정하게 보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곳은 여수시 단 한 곳뿐일 정도로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로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나 수혜가 어떤 사업의 뜻을 함께한 인사들에게만 귀속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도쿄도청과 뉴욕시청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시민 방청 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전체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근로자 30명이 관내 기업의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43개 기업의 청년 근로자 47명 가운데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지방 어항 보강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해 노후항 보수공사에 나섭니다. 보수 보강 대상 사업지는 도양읍 장수항과 도화면 대통항, 포두면 남성항 등 3개소로 고흥군은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장수항과 대통항, 구암항에서는 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토사 퇴적을 막기 위한 공사도 진행됩니다. 지난해 말 광양시는 어린이 보육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확장과 운영을 위해 연간 10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하기로 계획했지만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시가 올해 의회에 다시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의회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 시는 지난 5년 동안 이 어린이 보육재단에 한 해 5억 원씩 모두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재단은 질병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 등 모두 67개 아동 보육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재단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해 말 1년에 100억 원씩 5년 동안 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금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증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을 부결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가 우선 지원했던 그 내용들 성과 분석을 한 후에 그리고 차후에 지원 금액이라든지 또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좀 검토를 해보고 다뤄보자 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시는 올해 첫 임시회 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데 이어 오는 3월 추경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광양형 유아 양육비 지원 등 지역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의 확장을 위해 시 예산의 1%까지는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6대4 정도로 해서 60%는 지출을 하고 40%는 적립을 해서 재단의 안정적 운영도 하고 또 지금 당장에 급한 세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7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 출범 5년 만에 안정적인 중장기 운영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난관에 봉착하면서 시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도내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관련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여수시가 수어통역센터 인력 충원과 함께 각종 행사와 시정 뉴스, 관광 통역 서비스 등 농인의 정보 접근 지원을 위해 공공 수어 통역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수어 통역사들은 통역 외 행정 업무가 과중해 농인의 통역 요청에 즉각 응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전남 전역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9도, 순천이 영하 4에서 10도, 광양은 영하 2에서 10도, 고흥은 영하 7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4에서 8도, 목포는 영하 3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고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한우값이 수년째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적정 사육 마리수를 크게 넘어서면서 10년 전 소가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아침녘, 한겨울 추위에 소들이 하얀 입김을 내뿜습니다. 경매사와 상인들은 소 상태를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한우 경매, 설 대목을 한 달이 앞두고 큰 소와 송아지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농가나 축협은 새해부터 소값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 한우 사육 마리수는 340만 마리. 지금 기르는 송아지와 암소 마리수를 따졌을 때 내년에는 360만 마리 돌파가 예상됩니다. 적정 마리수 300만 마리를 크게 넘어선 겁니다. 단군 이래 사육 마리수가 가장 많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소에게 먹일 배합사료와 풀사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오르면서 소값은 좀 하락되거든요.
송아지 가격 고공행진과 도축 마리수 증가 등 속가 파동으로 농가들이 줄도산했던 10년 전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가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 돼서는 분명히 하락 추세로 올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정 내 소고기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고 외국산 소고기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가격 폭락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